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어제 보니까 선물옵션 만기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매수로 또 양시장이 크게 올라줬고 간밤 뉴욕 증시도 상승 마감했죠. 네. 기관 매수에 네. 감격하신 투자자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늘 뭡니까 현선물 이렇게 그 스프레드 따먹기 하다 보면 외국인들 선물 매매 휘둘려서 팔든지 사든지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는 그렇게 돼버렸고 참 시장이 재밌는 게 달러는 달러대로 강하고 네. 미국채 금리는 금리대로 안 빠지고 여전히 계속 위를 바라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은 통상적으로 뉴욕 증시는 조금 추이를 타야 되는데 그렇죠. 조금의 조정은 금방 또 이렇게 돌아서고 반등으로, 하는 예. 네, 그런 상황이라서 시장마다의 고집이 있네요. 뭔가 시장 자체를 조금 낙관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아직은 좀 많은 것 예,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관건은 이제 믿을 만한 그 세력들이요 힘이고 지속성 있고 견딜 수 있는 세력들인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조급한 마음에 들어왔다가 또 이렇게 금방 실망하게 되는 세력들인지 그 네. 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흔히 말하는 기술적인 차트상으로 보면은 미국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워낙에 시장 자체가 지금 정배열 상태다 보니까 예. 조금 밀리면은 거기서 급락보다는 자꾸 이렇게 사고 싶어지는 뭐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도 사실이고요. 네. 예. 자, 오늘 그러면 YG 경제연구소 또 차영주 소장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뭐 간밤 뉴욕 증시 쪽에서는 뭐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됐고 또 영국 반도체 업체 ARM 또 나스닥 상장 소식까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은 두 가지 관점에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경제에 대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산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단순하게 ARM이라는 그런 암에 대한 부분들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테슬라가 발표한 도조에 대한 슈퍼컴퓨터 다양한 어떤 퍼포먼스들을 지금 보이면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강력한 힘이 생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 다소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서 충분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 지표들이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꺾였던 CPI가 다소 고개를 좀 들었다라는 거, 실업률도 고개를 좀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앞서 이진우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두기보다는 일단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그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 일단 9월 달에 그 부분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이번에는 금리를 일단 동결하고 나서 일단 11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너무 유가가 올라갔다라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 뭐 지표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너무 거기에 미세하게 우리가 반응하기보다는 오롯이 시장에서 지금 믿을 만한 새로운 신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게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제 CPI라든지 이런 것들, PPI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워낙 우리가 여기에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민감한 수치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에 대한 부분들 이것이 시장을 꺾어왔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준은 지금 올해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만 열어놓은 상태고 그 이상은 지금 월가에서는 어떠한 누구도 얘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한 차례 올리면 5.75인데 상단이 또 한 차례 올리면 이제 6자라는 숫자까지 네. 오는데 6자를 언급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 한 장을 신중하게 쓸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지표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는 새로운 경제에 대한 활성화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과거에 있었던 경기 사이클과 다른 사이클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롯이 집중하면서 증시가 계속해서 강한 흐름들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차 소장님께서 뭐 5.5 미국 같은 경우 5.5에서 이제 한 번 더 남았다고 하지만 5.75. 네. 그런데 이제 6%까지 가는 금리는 뭐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네, 그렇죠. 사실 시장 분위기 네. 그렇고 22 기준금리가 어제부로 25비 추가 인상해서 10번째 네. 10회 연속 인상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4%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유럽 증시 죄다 1%대 급등 마감이고 네. 참 시장은 오묘합니다만.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 대목에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20이든 연준이든 뭐 한두 차례 더 올리는 거 감당 가능이라는 명제가 가능한데 네. 문제는 현 레벨 자체가 높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그 지금 이제 상황들을 놓고 보면 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멈춘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레벨 자체가 높기 때문에 부담이 이제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을 두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이후에 한 1년 뒤 있다가 이제 그 상당히 어려움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미치는 거고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당히 지금 이제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4.3에서 떠들썩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야 이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리고 이것이 지속된다라면 지금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최근에 신용평가기관에서 은행들의 그 신용등급을 낮추면서 내년도에 상업부동산에 대한 우려감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경기가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선제적인 신용등급을 낮췄다라는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우려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 지금 시장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새로운 경제, 저는 이제 그 인공지능이 몰고 온 새로운 경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각국들이 보조금을 풀어서 막대하게 이제 투자를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유럽도 지금 유럽발 현재 지금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도 미국발 보조금 제도를 하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경기 사이클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그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이 유지가 됐었던 상황들이라면 이제는 정부 보조금에 의한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캐펙스 투자에 따라서 이 기존의 경기 사이클과 다른 사이클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면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은 오히려 더 여기서 누가 수혜를 볼 것이냐, 이 수혜 받는 기업들을 내가 어떻게 오롯이 투자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사실 CPI에 이어서 지금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 웃돌았다라는 네. 점은 뭐 뉴욕 증시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또 이게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유가 상승세도 좀 심상치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유가가 이제 90달러를 이제 찍었습니다. 이제 1년 넘게 찍었는데 지금 유가가 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네네. 보여주고 예. 있는 것 같아요. 유가가 지금 이제 그 사우디가 100만 배럴 감산, 러시아가 330만 배럴 네. 감산해서 130만 배럴 감산인데, 한편에서 보면 지금 지난달 데이터를 보면 미국이 60만 배럴 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절반은 미국이 지금 커버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후보군으로 나서고 있는 게 이제 베네수엘라라든지 우리가 이제 이라크 원유에 대한 이제 수출, 이건 이제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카드는 항상 최후의 카드로 남겨두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90달러로 올라갔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월가에서는 107달러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오고 있고, 네. 과거에 올라갔던 120달러 레벨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렇게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CPI를 건드리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원 CPI가 아닌 CPI를 건들게 되고 다양한 요소들을 건들게 되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중국 경기가 이렇게 활성화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전 세계 원유의 15%를 씁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상당히 우려할 바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유가라는 것은 공급 사이드, 수요 사이드, 그다음에 유동성이라는 부분들인데,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했다시피 금리 레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 사이드만 가지고도 이렇게 유가가 움직인다라면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좀 예의주시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겨우 잡힐 듯 잡히고 있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부분도, 이것도 지금 장담하기 어려운 또 상황으로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우리 이제 수입 물가 자체가 늘어난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행스럽다라고 표현드리긴 좀 뭐하지만 유가가 올라가도 곡물가는 안 따라 올라간다라는 것은 네, 그나마. 우리가 네. 이제 뭐 식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덜 움직이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유가 레벨 자체가 저렇게 90달러 찍었다라는 상징성은 나름대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무슨 뭐 슈퍼 엘니뇨가 어떻고 뭐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흑해 쪽으로 곡물 수출이 안 되네. 뉴스의 흐름만 보면은 얼마든지 저기 시카고에서 또 돈질할 만한데.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네. 지금 이제 유동성들이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 돈은 빤한데 예. 딴 데가 워낙 출렁출렁거린 데가 많으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그
곡물, 식료품 그쪽까지는 그것까지는. 못 건드리는 것 같아요. 작년 초만 하더라도 돈이 많았으니까 여기도 건드리고 여기도 저기도 건드리고 건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자원이 한정돼 돈이라는 네. 자원 자체가 한정돼 있으니까 유가 쪽으로 몰리면서 오히려 쏠림 현상들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틀 연속 CPI, PPI 나오고 나서 뉴욕 증시 반응을 보니까 참 그는 CPI, 그는 네. PPI, 그 이른바 코어라는 개념 잘 만들었네요. 이 닉슨 대통령 때 그 연준 총재 그 아스번즈 시절에 만들었던 네. 진짜 참 발명품인 게 그때 워낙 뭐 석유 파동 이런 것 때문에 높으니까 요거 빼고 한번 봅시다 했던 게 그는 CPI.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근원으로 따지면은 인플레 별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속여왔던 건데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이 뭡니까? 작년에는 근원 CPI가 꾸준히 높은 와중에도 유가 뚜두둑 떨어지니 기저효과 때문에 역기저 효과로 그냥 CPI 자체가 떨어지니 그렇습니다. 잡혀요 했고 지금 이제 유가 올라서 헤드라인 CPI가 뚝뚝 뭐 0.3인가 했는데 0.7, 0.4인가 했는데 0.7 제법 크잖아요. 그런데 그는 보세요 괜찮아요 이러고 있으니 참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파월 의장이 근원 CPI를 본다라고 구체적으로 또 보는, 이번에는 뭐 그렇게 얘기해야 이 되네요. 얘기를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경제라는 것을 해석하는 다양한 지표 중에 네. 어디에 이제 방점을 찍느냐라는 것 같아요. 이준호 소장님은 어디에 방점을 찍으시겠습니까? 방점은 특별히 찍을 거 없고 장 끝나고 나서 4호 약방문으로 갖다 붙이면 돼요. 뉴욕장이 올랐네. 네. 유가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근원이 그렇게 뭐 높아지지 않는다는 데에 시장은 안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둘러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저희들은 이제 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지표가 더 중요하느냐라는 것들 중에 결국 정책권자가 그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건데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워낙 CPI라는 숫자가 컸기 때문에 네. 그것을 끌어내리는데 이제 방점을 찍었다라면 이제는 그 부분보다는 파월 의장이 근원 CPI라는 단어를 언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CPI보다는 근원 CPI를 보셔야 된다라고 우리 인정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네. 파월이 그분이 보시니까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미국 경기가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저도 이제 요 SBS 비즈 자막에서 봤는데 레리 서머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물가 목표치까지는 이제 바늘구멍이 남았다라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상당히 이제 3이라는 숫자에서 2라는 숫자까지 내려오려면 거의 한 50% 정도 감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퍼센테이지로 예. 보면 그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에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시장은 그 작년만큼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계속해서 새로운 경제에 대한 기업들의 퍼포먼스 어떻게 보면 구글이 발표했던 챗GPT 그다음에 테슬라가 발표했던 도조 그다음에 ARM의 상장 이런 것들이 신경제에 대한 물결을 휘감으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크게 중요성을 좀 떨어뜨리는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가 현재 주식시장에 오히려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이게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근원 물가, 근원 CPI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만 이게 요일별로 저희가 출연자분이 네.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AI, 그러면 기업의 생산성이 좋아지는 거는 결국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 협상력을 잃게 되는 거고 또 어제도 출연하셨던 분 예. 자료를 보게 되면은 또 노조의 파워가 세지는 거고 그럼 이게 서비스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고 이게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맞춰서 더 중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다 저도 뭐 보진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다 맞는 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둘 다 맞는 말. 어쨌든 뭐 상황이 근데 미래에 대한 전망이니까 그렇죠, 예.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일부 우리가 이제 일자리 잃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 있어서는 소수의 노동자들의 힘이 더 세질 수도 있는 그럴 수 부분들은 있죠, 좀 예.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핵심 코어 노동력들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이제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일단 너무 앞선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또 개인적인 견해도 있어요. AI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이 좋아지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미래인데 그게 어떠한 형태로 이제 우리가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오롯이 집중하는 것은 이 산업들이 몰고 온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냐라는 것에 오롯이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의 패러다임. 그다음에 그 사회의 어떤 변화 이 부분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보느냐는 오히려 기업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겠고 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 움직임이 주식 차트하고 이제 코스피 차트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차트가 별개로 움직이거든요. 예. 그런 움직임들을 보면 오히려 지금은 먼 미래에는 분명히 우리가 새로운 세대가 바뀔 겁니다.
이준수 소장님이 사시던 세대와 제가 살던 세대가 달랐듯이 네. 나중에 세대는 또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약간 팩트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다르긴 하게 이제 다른 세대가 오긴 하겠습니다만 그거 세대까지 올 때까지는 일단은 어느 정도 시간은 좀 상당 부분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방송도 매일매일의 시장 흐름을 갖다가 이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네. 마치 좀 그거 같아요. 경주만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보지도 못하게 가려놓고 앞만 보고 달리는 그런 그건데 어제 저는 뭐 좀 이렇게 아주 유쾌한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이였는데요. 선업의 사이였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 그리고 제법 큰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굴려야 되는가를 갖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큰 흐름을 보니까 다들 고민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면 펀드 우리 장 좋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누적 수익률 보면은 안 좋아 이런 얘기가 많고요. 특히 부동산 리츠 쪽은 환매가 안 된답니다. 빼고 싶어도. 그러니 알고 보니 우리나라 증권사하고 은행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게 전부 후순위라네. 네, 그렇습니다. 후순이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좀 그 가격에 대한 해외 부동산 위치 이런 것들이 많죠. 문제가 되고. 그래서 참 그 적지 않은 수수료를 갖다 이렇게 챙기면서 이렇게 그나마 고액 자산가들의 그 돈을 굴려준다고 하는데 좀 더 치밀하고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많은 분들 걱정이 많으시더라고. 네. 예, 이럴 바에야 내가 차라리 미국 부동산에다가 그냥 바로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하지. 한 달이 걸쳤더니 뭐 이런 소리가 나와서 한번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 와중에도 뭐 이따가 하우머니에서는 살펴보겠습니다. 뭐 집값이 오르는데 마는데 지금 살까요 말까요 이래야 되니까 우리가. 어제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약간 선물 옵션 만기일 효과도 좀 있었다고 보셔요? 아무래도 그 효과가 가장 컸다라고 봐야 컸다. 되겠죠. 지금 네. 오늘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진짜 수급은 오늘 들어오겠죠. 어제 이제 진짜 수급은? 예, 진짜 수급은 이제 오늘 들어올 것 같은데 어제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근데 개장 때 이제 저희 이제 오프닝 할 때 이준수 소장님 말씀하셨던 걸 저도 이제 들었는데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플레이가 이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관들이 이제 따라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제 코스피 매도, 코스닥 매수, 선물 매수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분석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선물은 이제 환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쇼커버링이 좀 들어온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코스닥 매수가 좀 잡혔다라는 거고, 기관은 거기에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 진짜 찐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제 시장의 특징은 일부 소외주들이 이제 크게 올랐거든요. 예. KCC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런 어떤 그동안에 좀 묵직했었던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기관 쇼커버링이냐 아니면 진짜 이제 바닥에서 좀 들어주는 모습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오늘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아무래도 이제 추석 시즌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예. 주가 이제 추석이면 예. 나머지 3일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리오프닝 되고 나서 추석이니까 이제 인사드려야 될 분도 많고 차도 요즘 막히기 시작하는 거 보면 아무래도 관심이 떨어질 상태인데 시장의 관심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2, 3일 정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과연 얼마만큼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와줘서 받쳐주면 그동안의 주도주들보다는 다른 쪽들의 움직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도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는 이어가겠지만 2차 엔진 변동성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도주들의 흐름이 또 다시 강화되느냐 약화되느냐 이 부분이 오늘 내일 굉장히 저는 그 거래량에 따라서 규칙가 주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수님께서 네. 방금 말씀하신 소외주라면 대충 어떤 쪽 말씀하시는 그동안에 시장이 안 움직였었던 지금 이제 우리가 게임주는 잠깐 올라가다 말았지만 아하. 엔터주들 쉬어준 상태에서 지금 이 주 후반부터 엔터주들 예. 다시 이제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니까 그건 뭐 소외주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긴 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에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움직이죠.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하고 폐암 치료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요건 뭐 소외주는 아니다라고 보여져. 소외주의 대표적인 것은 어제 8% 올랐던 KCC죠. KCC 같은 경우 그다음에 삼성 SDI. 삼성 SDI도 2차전지 셀업체 중에 거의 지금 바닥권에 와 있는 상태에서 어제 들어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시장에서 정유주 중에서 제일 약화돼 있는 롯데와 관련된 롯데케미칼도 어제 들어줬거든요. 그런 주식들이 좀 들어주는 모습들 좀 보여준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어제는 뭐 일부 소외주의 반란이다라는 네. 용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런 흐름들이 오늘 유지가 되느냐
그게 더 관건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반도체 얘기하니까 또 ARM 다음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네. 영국 반도체 설계 업체인데 그렇죠. 이제 나스닥 상장을 했는데 그 IPO 통해서는 50억 달러 자금을 조달한 상황이고 네. 이제 25% 주가 급등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좀 전반적으로 반도체주 또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거든요. 예, 반도체주의 이제 투심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더 좀 센 것 실적.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을 좀 정리를 잠깐 간단하게 하자라면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제 이런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들이 없었고 재고 사이클만 봤었죠. 이제 D램 중심으로의 네네. 재고 사이클만 봤었던 상황인데 이것을 올해 그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게 이제 챗GPT죠. 그러면서 GPU와 HBM에 대한 것들이 되면서 하이닉스가 HBM 비중을 이제 20%까지 끌어당기면서 매출 비중을 20%까지 끌어당기면서 강하게 나섰죠. 여기에 이제 또 잠깐 나왔던 게 테슬라발 도조입니다. 인공지능이죠. 자율주행과 관련된 슈퍼컴퓨터를 개발하겠다라는 건데 굉장히 저는 이것이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개발했다는 겁니까?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하겠다. 예, 개발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자신들의 슈퍼컴퓨터 지금 데이터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걸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로 뭐 만드는 것은 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봐요. 근데 이것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면 다행스럽게도 챗GPT랑 겹치진 않죠. 챗GPT는 검색 엔진이고 이거는 자율주행과 되는 엔진이기 때문에 네. 다른 엔진인데 여기에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야 되면 결국 HBM과 D램이 여기는 같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롯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지금 이제 암이라는 것이 상장이 되면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현재 많은 관심권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챗GPT와 자율주행은 좀 결이 다릅니다. 왜 제가 결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챗GPT 같은 경우 98% 정도 정확도만 나타나도 이건 성공적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걸러낼 수 있는데 자율주행은 99% 해도 실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때문에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그거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된다면 우리 반도체 업황이 그나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이클이 들어오는 거죠. 과거에 그 우리가 일반적인 서버에 대한 어떤 그러한 사이클이 아니라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사이클이 들어옴으로써 지금 현재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처음에 이제 도조 나왔을 때 하루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날부터 강한 퍼포먼스를 보이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보니까 이게 악재가 아니네, 오히려 더 좋은 호재네라고 이제 시장이 반응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반도체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이제 후공정에서 전공정까지 그 안에서 이제 카테고리가 이제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시장의 무게 중심은 그 반도체와 2차 전지 양대 축에서 이제는 2차 전지가 조금 좀 주춤한 상태에서 반도체 내에서 순환매가 계속 돌면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그러니까 수 있습니다. 앞서도 유동성 자체는 지금 많이 좀 축소된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슈가 있는 쪽으로 섹터 쪽으로 자금이 더 쏠릴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어제 이제 우리가 그 초전도체 잠깐 테마주들이 오르긴 했었는데 이번 주 중반부터 나타난 것들이 특별히 테마가 없었어요. 초전도체는 뭐 이미 들어가 있었던 부분들이 로봇이 좀 있었죠. 두산 로보틱스. 그렇죠. 로봇 같은 경우 있었고 로봇이 거의 마지막 끝물이었다라고 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어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5일날 상장이 이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다음 달 5일날 이제 상장 확정이 된 상태고 그런 관련해서 이제 거의 지금은 이제 거의 매일매일 돌던 테마가 이제는 조금 축이 좀 됐다라면 원래 테마주들은 명절 앞두고 좀 빠지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마주들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거액이 아니기 때문에 명절 땐 돈이 좀 빠졌다가 명절 이후에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별 테마가 다음 주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 거기에 편승해서 움직였던 그 자금들이 반도체 쪽에 지금은 전공정 쪽이 오히려 지금 새로 떠오르는 하나의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무슨 뉴스가 나왔던데요? 어제 이제 결과가 발표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어제 이제 서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긴 했는데 발표가 났습니다. 아니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건 장 끝나고 발표가 났고요. 그래요? 예. 가능성 거의 없다 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좀 급락이든 급등이든 좀 이유라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초전도체는 전화한테 뒤져봤는데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뭐 수급이 쏠리니까 더 자금이 쏠리니까? 쏠리고 이제 그랬던 거겠죠, 테마주로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사실 뭐 다음 주 또 추석 연휴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좀 거래 자체가 좀 한산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럴 때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앞서 좀 그동안 소외됐던 쪽을 좀 보면 오히려 수익률 측면에서 좋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예, 뭐 예. 그 오늘 일단은 소외주들이 들어오면 오히려 예. 소외주들을 좀 사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동안 좀 많이 쉬었던 그나마 좀 미래에 대한 예상 실적이 좋았던 게 엔터주들이 아닌가 엔터주요? 싶습니다. 예, 엔터주들이 좀 많이 쉬어진 상태고 지금 JYP라든지 SM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YG 하이브 다 이제 지금 오늘은 조금 이제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저는 차라리 이것을 추석 이후로 이제 그 찬바람 불면서 퍼포먼스를 다양하게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발 트리거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엔터주들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들이 많아졌어요. 좀 잦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포트 발행 그 양 자체가 우리가 이제 실적 끝나고 나서 반으로 줄었거든요. 아무래도 실적 때는 이제 실적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오는 건 뭐 반도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엔터 쪽에 대한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최근에 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결국 이쪽에 관심들이 좀 쏠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미약품이 비만 치료제 3상을 다시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뇌전증 치료제, 치매 치료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나온다라는 부분들인데, 개별 이슈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 저는 안정적으로 보려면 우리가 이제 소외줄 찾기는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KCC라든지 어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어질지 여부는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그 많은 그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좀 들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가 9월달에 이제 누적이 될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8월 말에 주가가 뭐 퍼포먼스를 보이고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의 데이터가 이제 9월달에 누적되고 나면 10월달에 또 한번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도 조금 가능성은, 그러니까 이건 가능성에 배팅하는 거죠. 저는 이제 카지노나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배팅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제 양시장 또 시원하게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지금 예상 체결지수 코스피는 소폭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2,567포인트 지금 예상 체결지수 집계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902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좀 혼조세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1,700원. LG 에너지솔루션은 0.5% 하락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50만 5천 원. SK하이닉스가 0.9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2만 3,4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5만 8천 원이죠. 삼성 SDI가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현대차 그리고 LG화학은 1% 안팎으로 좀 하락 출발 예상되고, 각각 호가는 18만 8,600원, 54만 8천 원이죠. 네이버 지금 호가에서 아직까지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빔 어제 3%대 반등을 보여줬고, 오늘 추가적으로 지금 호가에서도 2% 반등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9만 3,5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반등세 이어갈 걸로 보이죠. 예상 체결가 90만 7천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 예상되고요. 포스코DX가 0.3% 상승 예상되죠. LNF는 1% 하락 예상되고, 지금 예상 체결가는 18만 6,800원이죠. HLB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합 예상되고, 알테오젠 어제 최근에 또 꾸준하게 좀 강세 흐름을 이어왔는데, 오늘도 지금 호가에서는 7%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만 7천 원이고, SM은 아직까지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호가에서 오늘 보게 되면 화장품 관련주들 움직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에이블CNC가 호가 상황으로는 상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밖에 아모레퍼시픽 1% 상승 예상됩니다. 또 한국화장품도 3.8% 강세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LG생활건강도 0.9% 상승 예상되고요. 오늘 또 화장품 관련주들 또 종목별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좀 이어갈 걸로 예상되는 호가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 일단 시장 자체는 좀 혼조세 출발이 예상됩니다만, 아무래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 호가 움직임 굉장히 좋아 보이고, 또 2차 전지 쪽은 다시 한번 좀 반등 흐름이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 시장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예. 요즘 이제 미국도 FOMC 같은 거 그 다음 날까지도 봐줘야 되는 것처럼, 어제 우리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 그것도 9월 달이었으니까
그 이후에 아까 차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이제 찐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환율이 어제 한 4원 정도 빠졌는데 지금 NDFC에서 봐서는 그냥 어제 낙폭을 그대로 다 만회하면서 그냥 시작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또 앞서 이렇게 살펴봤던 암이 20 몇 프로였죠. 25%. 근 25% 이렇게 오르다시피 했는데 예를 들어 뭐 인텔이나 뭐 AMD나 그리고 엔비디아도 그냥 강보합이고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폭은 0.1 몇 %인가 하니까 그러니 다른 반도체는 또 못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수급이 또 수급이 좀 쏠린 쏠리고 거겠죠. 해서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요거 보면은 이 개별적으로 반도체도 그냥 나 흔히 말하는 나 반도체 섹터 그냥 ETF 사서 한번 묻어두고 갈래 이런 거 하고 다르게 반도체 내에서도 뭘 잡느냐에 따라서 아주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합니다. 그러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호가로 봤을 때는 뭐 일단 앞서 보니까 화장품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화장품 관련주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에이블 CNC는 어제 예. 이제 장 끝나고 이제 중간 배당 발표가 좀 네네네. 있어가지고 그 중간 배당에 대한 어떤 트리거가 좀 나타나는데 어쨌든 분위기는 그쪽이 쏠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코스맥스나 콜마 같은 경우, 그다음에 아모레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간다라는 것은 저거는 이제 별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같이 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하나투어나 롯데관광개발, 뭐 이런 같은 경우도 지금 빨간색의 호가를 나타내게 본다라면 오히려 이제 시장이 조금 주춤할 때는 이런 그 대중국 소비 여행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도 이제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이 나름대로 시장 내에서 지금 돌만한 후보군들이 많은 거죠. 그동안에 이제 2차 조금 주춤하면서 엔터주들이 들어줬다라면 이제는 오늘은 좀 저렇게 화장품이라든지 여행 관련주들이 좀 들어줄 수 있는 후보군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 후보군들이 각각 돌아간다라는 것이 그만큼 시장에 있어서 체력은 약해졌지만 투자하려는 분들이 많아졌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 거래량 같은 경우가 지지난달 대비해서 거의 뭐 3분의 2 정도까지 떨어져 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시세에 대한 탄력성들이 좀 쉬어졌다 싶으면 올라가고 쉬어졌다 싶으면 올라가는 흐름들이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고객의 탁금이 여전히 50조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신용장고도 20조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간망세를 나타내시는 분들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매매하려고 하는 매매층들은 여전히 현재 시장을 버티기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소외됐던 섹터 하면 또 자동차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자동차 사실 최근에 보면은 그 노사 간의 그 네. 임금 협상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고 그럼 이건 분명히 호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가는 뜨뜨미지근하고 예, 어떻게 봐야 그렇습니다. 돼요? 자동차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그 5년 연속 예. 현재 지금 임금 협상 이제 무파업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존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파업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벌써 5년째 무파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원래 이제 협상은 극단적 대치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이제 이게 극단적 대치 상황이었습니다만 잘 마무리됐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현대차가 또 하이퍼 캐스팅 공법을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함으로써 다소 관심을 좀 끌었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테슬라발 기가 팩토리 그러니까 이제 알루미늄판을 프레스로 찍어내는 그러한 테슬라였는데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퍼 캐스팅을 해서 스스로 주조를 함으로써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겠다, 인력을 좀 줄여나가겠다라는 부분들로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비용을 절감하겠다라는 긍정적인 건데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현대차가 갖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문제점입니다. 어떤 하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재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네. 것들에 따라서 미국에서 보조금률이 다른 업체들 비해서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점유율을 지키고 있는데 내용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회사보다 보조금을 좀 많이 주고 있다라는 것이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지금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나오고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서로 이제 공법을 개선하겠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비용을 절감하겠다라는 건데 그것은 좀 중기적인 관점이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리고 이제 증가 자체 전기차에 대한 증가 자체도 지금 현재 많은 그 일부 증권가에서는 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악재로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그럼 있겠습니다. 현대차하고 기아 같은 경우는 주가 차원에서 보면은 조금
더 많이 기다려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주가가 이제 더 이상 빠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반등을 모색할 만한 어떤 새로운 뉴스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테슬라가 일으키는 가격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에서 과연 어느 정도 효율화가 시킬 것이냐라는 거죠. 일단 뭐 지금 우리가 신산업이라는 거, 전기차라는 신산업이라는 것을 어제 이제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초반에는 P와 Q가 같이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Q가 이제 어느 정도 목전에 다다르면 이제 P가 이제 멈추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테슬라가 P를 꺾어 내렸죠. 가격을 꺾어 내린 상태에서 이제 Q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이제 꺾어 내려가는. 과거에 이제 아이폰에 비교해서 설명을 좀 했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 휴대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같이 성장하다가 지금 이제 휴대폰에 대한 성장세가 주춤한 것처럼 전기차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염두에 두긴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튈 것인가. 자동차가 갖고 있는 재화의 특성은 단순 대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매니아층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 결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려는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간밤 뉴욕 증시 상승 마감한 상황에서 오늘 국내 증시 또 반등세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9월 15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기관 매수로 인해서 상승 마감했고요. 간밤 뉴욕 증시 8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됐습니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반도체 설계 업체죠. ARM이 상장하면서 일단 뉴욕 증시의 상승을 이끈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또 많이 올랐고 ARM 같은 경우는 25% 좀 폭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이제 경계성 매물들이 출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이런 분위기도 이어지는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증시 또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합 출발이네요. 코스피가 2,574포인트 강보합권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90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0.28% 소폭 오름세입니다. 71,900원. LG 에너지솔루션은 0.5% 떨어지고요. SK하이닉스 약보합이죠. 122,0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 732,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이죠. 삼성 SDI가 0.3% 떨어지고요. 포스코홀딩스가 1.2% 올라갑니다. 56만 원이고 현대차가 0.7% 떨어지네요. 189,200원. LG화학 0.5% 빠지네요. 55만 원이고 네이버는 0.2% 올라갑니다. 22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에코프로비엠, 호가와는 또 분위기가 달라요. 0.8% 다시 하락합니다. 28만 2,500원. 에코프로가 약보합으로 90만 3천 원이고요. 셀트린 헬스케어는 강보합. 포스코DX가 1.6% 올라갑니다. 5만 5,400원. LNF가 0.3% 떨어지네요. 18만 8,200원이고요. HLB가 0.4% 올라갑니다. 3만 2,100원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약보합.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6% 빠지고요. 알테오젠 강세 흐름 이어갑니다. 5% 상승으로 6만 5,100원이고요. SM은 0.5%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유가, 지금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가격 WTI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면서 오늘 증시 쪽에서도 유가와 관련해서 또 석유 관련주들 올라갑니다. 흥구석유가 지금 11% 급등 중이고요. 중앙에너비스도 3.5%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뭐 지금 보시다시피 S오일, GS도 1%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극동유화 3% 강세고요. 대성산업 1.7%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유가 강세, 특히 최근에 공급 부족 우려가 나오면서 유가의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에 따라 이제 석유 관련주들 오늘장에서도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유가 관련주, 그밖에 또 눈에 띄는 종목은 크게 보이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로봇 관련주는 조금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반도체 장비주 쪽에서는 오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2.9% 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1.7%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미반도체는 1%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도 이제 종목별로는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지금 현재 각각 209억 원, 14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353억 원 매도 우입니다. 업종별 수급 봤을 때 오늘
기관 투자자가 전기전자에서 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철강, 금속, 화학 섹터에서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별 흐름 봤을 때는 보험, 의료정밀, 기계, 증권 업종이 강세를 보여줍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656억 원 매수 5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72억 원, 82억 원 매도 5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호가에서 저희가 화장품 관련주 좀 봤었는데 오늘 화장품 관련주 지금 에이블 CNC가 28% 급등 중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화장품 관련주들은 좀 제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도 좀 봐야겠죠. 달러원 환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원 50전 상승한 1,330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이 다시 한번 1,330원대로 그냥 올라섰네요. 어제 레벨로 다시 돌아온 거죠.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바깥에서 달러 인덱스를 쭉 추적하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달러가 강입니다. 달러가 강세이고 잠시 이제 엔화가 뭐 일본은행 총재 발언에 좀 강세 반응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달러가 이제 계속 강하다는 것이고 우리 원화가 지금 이 와중에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강세에 반해서 원화 강세 쪽으로 주장할 만한 수급이나 지표가 없다는 것이 그런 상황이죠. 그 얘기는 우리 이제 지수 외국인 주도로 하는 지수 상승에도 그렇게 네. 어떤 좀 급등은 힘들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개별 모멘텀이 있는 예, 쪽으로 예. 예를 들면 두산 이제 로보틱스 상장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두산 관련주들이 또 좀 올라가거든요. 두산이 지금 2.8%, 또 두산 우선주도 1.5%. 이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두산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은 두산 같은 경우 이제 그 이번 주 중에 거의 이제 상한가까지 한번 갔었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관련해서 그걸 몰랐었던 것들은 아닌데 단지 이제 상장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 청약을 받는 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이제 반락한 그런 상태죠. 그 전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두산 그 로보틱스 상장과 관련해서 더군다나 이재용 회장의 이제 휴머니드 로봇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했었던 거라면 두산은 그날 하루 그 다음 날까지 이제 봤던 일시적인 수급의 모멘텀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다음 달 5일 날 상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다음 주에 이제 그 개인 청약을 받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 수급의 비동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보셔야 되는 게 이 두산을 말고 다른 로봇주들이 과연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관련해서 호재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수급상 여러분들이 그 간과하셔서는 안 될 것들이 보여집니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기관들이 현재 지금 로봇주들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두산 로보틱스가 들어오면 이거를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들이 그들이 한정된 자금에서 예를 들어서 1,000억을 굴린다라고 한다면 로봇주들을 끼워넣을 수 있는 게 아마 기계 섹터일 텐데 네. 일정 부분 끼워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를 팔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에 있어서는 수급이 오히려 꼬일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상장 때까지는 관심권에 있으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상장 이후에는 수급이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 쪽으로만 쏠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가 바로 우리가 LG 엔솔이 들어올 때 예. 삼성전자 수급이 빠졌던 것처럼 그러한 이 관심과 수급에 대한 논리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잘 읽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기 차 소장님. 네. 지금 이제 하도 이제 그 시세 업종별 뭐 종목별 할 것 없이 시세가 한번 확 나고 나서 조정받다가 한 번 더 또 튀어 오르는 듯 하다가 또 이렇게 밀려나고 하는 대부분의 그런 패턴인데 네. 대표적으로 조선주 같은 경우에 네. 우리가 연초 대비 조선주가 어지간한 데는 뭐 4배, 5배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4, 5개월 만에.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 두 달 전쯤에는 여기저기서 조선주 얘기가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 대부분 이런 패턴을 갖다가 조선주도 실적 개선이 그리고 뭐 수주 측면은 나쁘지 않았던 그런 차원이니까 그렇다면은 대부분 이제 주가 흐름이 그럴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막 시세 분출하고 있는 종목들도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조선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 하나오션이 MSCI 리밸런싱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 들어간-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트리거 부분들이었는데 네. 2026년 이후를 답보하기 어렵다라는 답보하기 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처음에 이제 좋을 때 좋은 것들이 이제 막 부각이 되다가 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되는 거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앞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올 초만 하더라도 자동차 업종이 30% 넘게 올랐거든요. 현대차 예. 같은 경우 굉장히 예.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건데 막상 이제 보니까 잘 팔리는 속도가 그때 당시에는 잘 팔렸던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잘 팔리던 게 테슬라가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기업들의 상황들이 좀 변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제 문제는 바로 그런 거죠. 과연 하반기 때 우리가 이제 증권사들이 예측했었던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상저 하고를 외쳤었던 예. 상저는 이제 틀렸다 하더라도 하고가 과연 올 것인가라는 부분들이죠. 높을 꽃자죠. 이제 하반기 이제 예. 경기가 턴하면서 주시장이 이제 턴하느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머리들이 다들 좀 종합적인 사고를 좀 하셔야 될 것이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예.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것들은 이제 상단은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고 한 차례 정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일단 시장에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롯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그 건설사들의 오늘도 이제 기사가 나왔죠. 모 건설사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각 이제 기업들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세적인 상승보다는 개별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동안에 이제 올라갔던 것들이 휘저졌다 올라가는 것들은 그나마 좀 살아있는 좀 가벼운 주식이라면 이제 좀 무거운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올라가는 것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가 오늘 상대적으로 또 이제 소유주 쪽에서는 좀 강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움직였던 KCC 같은 경우는 조금 강보합권에서 좀 멈추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분산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롯이 하나의 업종이 몰린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조금 분산되는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의 현재로서의 모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은 뭐 기준점을 확실히 잡아주고 있는데 2차전지는 지금 방향성을 모색하려고 서로 간에 이제 그 힘겨루기가 좀 진행되는 것 같고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차전지와 그 반도체에 대한 흐름들은 조금 시간을 좀 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라는 게 그러면은 어떤 오늘 의미인 그러니까 거예요? 오늘 이제 그 하반기 지금 이제 네. 지금 시장의 체력을 가늠할 수 있는 게 2시 이후거든요. 예. 2시 이후에 이제 쭉쭉 빠지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9월부터 나타났던 현상이죠. 2시 이후부터 조금 쭉쭉 빠지는 모습들이 좀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업종들이 있는데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버텨주다 2시 이후부터 이제 밀리는 모습들이 9월부터 자주 이제 목도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좀 강하다 하더라도 일단 오전이 아니라 오후에 뒷심이 들어오느냐가 현재 지금 이 그 업종과 종목의 체력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아침에 상승 출발을 했는데도 지금 차 소장님 말씀 맞다나 중국장 열렸을 때 1차적으로 어떻게 반응할런지 그리고 또 점심 먹느라고 잠시 서울할 틈에 또 시장 얇을 때 또 어떻게 하려는지 2시 반 이후에 이제 장 마감 1시간 정도 놔두고 또 무슨 장난질이 나올런지 이걸 일일이 신경 쓰면서 하려니까 뭐 일일이 신경 쓰시는 분들은 있겠죠. 별로 없으신가? 그렇죠. 그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거 다 신경 쓰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뭐- 않은 분들은 이제 시장 흐름을 보고 이제 보는 거니까 시장의 흐름을 책정하는 거니까 그냥 뭐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2시니까 딱 그 시간 알람 측정하고 봐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힘이 좀 약하구나, 힘이 강하구나. 그러면 이렇게 약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그렇게 그냥 러프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근데 요즘 같은 아니면 경우는 뭐 긴장을 많이 스캘퍼. 하셔야죠. 예. 스캘퍼들? 예, 그분들은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하시니까. 그 지금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뭐 하다가 갑자기 장중에 치고 올라갔다 그렇죠. 무너지고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니까 좀 더 또 어렵지 대부분 않겠구나. 또 직장들이 들어서 있는 또 건물에 화장실은 또 9시 한 40분, 50분 부림에 빈칸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변비에 걸리신 분들이 많죠. 너무 TMI예요. 그거 TMI? 예, 예. 아니 그래서 예. 지금 시장이 사실은 이제 수익 내는 게 쉽지 않은 게 이게 테마도 그렇고 이제 섹터도 그렇고 움직임이 추세적으로 가기보다는 하루가 다르게 좀 네. 모습이 달라지니까 뭐 어제 올랐던 섹터 오늘 좀 쉬어가고 또 언제 올라갈지 모르고 이러니까 사실 대응이 쉽지 않거든요. 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관없겠습니다만
사실 좀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럴 때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지 좀 힌트를 예, 그렇습니다. 알려주세요. 이제 9월 달도 이제 초반에도 제가 이제 9월 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쉬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예. 좀 언급을 좀 드렸고 많은 분들이 9월은 원래 9월은 전통적으로 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왔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메리츠증권인가요? 그것도 이제 SK증권인가요? 거기서 한번 나온 데이터를 보면 9월 달은 확실히 쉬어주는 모습도 네. 보였거든요. 신문에 나온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더더군다나 더 어려워지겠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쉴 때는 좀 쉬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쉰다라고 했을 때 마음 편히 쉬지는 못하니까 그러면 오히려 지금 10월을 보고 한번 투자 모멘텀을 잡아보시는 게 낫지 않나. 10월이요? 예, 이제는 뭐 다음 주 지나면 그 다음 주는 또 긴 연휴지 않습니까? 네. 긴 연휴가 들어가면 10월에 과연 올라갈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미래를 본다라는 것은 판은 이미 다 정보들이 있는 상태고 10월에 찬바람이 불면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저는 최선호주로 보는 게 엔터주고요. 두 번째로 엔터주. 보는 게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을 저는 두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들 같은 경우는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묵직하게 움직이고 흐름으로 움직이니까 이 흐름을 잘 잡으시면 물론 수익을 좀 낼 수는 있겠죠.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관심을 갖는 건 이제 전공정이겠죠. 네. 하나마이크론을 필두로 해서 전공정이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원래 여름에도 후공정 움직일 때 다음 주자는 전공정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전공정이 안 움직였으니까 전공정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뒤늦게 한 2, 3개월 만에 반응을 하는 건데 이거는 흐름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건 집중도가 높아야죠. 그래서 매매하기 좀 어렵다라는 거고 오히려 사놓고 다음 달을 좀 기다려보자라고 한다면 그동안 두 섹터가 다 쉬었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쉬었었던 섹터를 너무나 그리고 실적이 살아있는 실적 기대감이 살아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쪽들을 좀 보시는 것도 오히려 지금 좀 느긋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부문이 좋아질 것이다. 또 그리고 실제 또 네. 어떤 뭐 생산이나 이런 게 늘어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그런 회사들도 주가가 움직이겠지만 왜 후공정만 움직이고 전공정은 소외되냐 말이죠. 반도체라는 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네. 이게 웨이퍼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판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원판인데 이게 예. 여기까지 만드는 게 전공정이고요. 예. 이게 전공정이고 이거를 이제 이런 칩 단위로 잘라내서 칩 단위를 이렇게 쌓는 과정 이게 이제 후공정입니다. 네. 칩 단위를 이렇게 쌓는 과정이 이제 후공정인데 전공정이 그동안 안 움직였던 이유가 전공정을 가지고 반도체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건 거의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후공정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단을 쌓기 시작하면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HBM에 적합한 게 후공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공정 업체들이 주가가 올랐고 지금은 이제 전반적인 D램도 다 써야 되니까 전공정도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제 시각은 후공정처럼 그렇게 강력하진 않아요. 전공정이 먼저 우리가 이제 나노 단위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전공정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어느 정도 한계까지 이제 도달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후공정인 관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전공정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전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을 갖는 건 사실이지만 폭발력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